아마존에다가 뭐 물건을 다 이렇게 한 몇만 개를 올리면 정말 다 잘 팔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이분은 한국에서 드롭시핑을 하시는 분이세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드롭시핑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분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찾아서 팔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무조건 한국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드롭시핑을 하시는 분이세요.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 이제 올려서 물건을 파시는데, 리스트를 만드실 때 뭐 키워드 리서치라든가 그런 거 전혀 고려하시지 않으시고 타이틀도 그냥 본인이 만드시고, 그리고 이미지도 뭐 따로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너무너무 잘 팔리고 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너무 많이 잘 팔리고, 그리고 롱텀 비즈니스로 흡족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대량으로 이제 물건을 올리시는 분이죠. 무슨 카테고리를 하나를 선정해서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브랜드를 따로 파시는 건 아니고 프라이빗 레이블 그쪽을 많이 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처음 비즈니스를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 이커머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비슷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한꺼번에 다 올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제품들을 올리고 거기서 뭐 10,000개를 올렸을 때 그 중에서 한 뭐 1,000개만 잘 팔려도 1,000가지의 제품만 잘 팔려도 굉장히 전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올릴 때는 그래도 타이틀을 생각을 많이 하고 올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7개 정도 이미지를 올리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리스트를 올리긴 했었지만,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드롭시핑, 구매 대행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 미국 안에서, 미국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구매 대행을 할 경우 이런 비즈니스는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처음에 아마존 비즈니스를 시작했었을 때 저 또한 드롭시핑을 했었어요. 월마트에서 제품을 찾아서요. 그 제품을 아마존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팔곤 했었는데요. 제가 월마트를 사용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개인 셀러가 월마트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었을 때였어요. 지금은 이제 개인 셀러들도 많이 받아주는데, 그땐 월마트가 좀 업체들이 물건을 많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았고, 그래서 가격도 굉장히 낮았고,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은 인식 자체가 조금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곳, 이런 인식이 있어요. 지금은 또 굳이 그렇지도 않지만 배송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일주일 안에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배송도 무료이고, 고객들 중에서 리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쉽게 리턴을 받아주고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샀다고 해도 월마트가 워낙 가게들이 많잖아요. 그 마켓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리턴을 다 받아줘요. 부피가 굉장히 커다란 걸 많이 팔았어요. 마진이 많이 남기도 했었고, 그리고 월마트 박스로 배송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무겁고 커다란 그런 제품들을 많이 팔았었거든요. 그 드롭시핑으로. 그때 물건이 컸던, 제가 팔았던 물건 중에 너무 잘 팔렸던 게 그 농구 골대가 잘 팔렸고요. 그리고 캠핑 도구들이 많이 팔렸는데, 캠핑 도구들 중에서도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의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냥하고 뭐 그런 의자인 것 같아요. 부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꽤 많이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제품들을 팔다 보면 어떤 분이 이거 리턴을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면 이제 월마트에 연락을 해요. UPS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제품을 직접 픽업을 해주고요. 월마트로 가져다 리턴까지 전부 다 무료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월마트에서 드롭시핑을 했을 때 너무 마음도 편안했고 문제도 그렇게 없었고요. 뭐 반품을 원하더라도 너무 손쉽게 반품도 됐었고 돈도 곧바로 들어오고 너무 편안했던 곳이, 드롭시핑을 했을 때 편안했던 곳이 월마트였어요. 그때 제가 월마트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제품을 리서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진을 계산했었어요. 월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거는 사는 거지만 아마존에서 물건을 올려서 물건을 팔잖아요. 아마존에 물건을 올리게 되면 아마존에서 15%, 그러니까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 15%를 아마존이 가져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마존 셀러, 프로 버전 셀러 어카운트가 있는데 이제 그건 한 달에 40불, 뭐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가격을 체크를 하고 자동으로 가격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월마트에서 뭐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다.
근데 제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월마트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제 아마존 어카운트에 자동으로 그 가격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만약에 월마트에서 솔드아웃이 리스팅에서도 그게 업데이트가 돼요. 솔드아웃으로. 그런 것도 됐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가격은 한 달에 200불 정도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그런 드롭시핑이란 게 가능했었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전과 터지고 난 후가 좀 크게 갈리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셀러가 많았어요. 많았지만 지금처럼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좀 트릭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셀러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롭시핑, 원래 아마존 플랫폼은 드롭시핑을 할 수가 없는 플랫폼이긴 해요. 근데 더 정책이 강화가 됐어요. 얘네들이 더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아마존에서 찾아내서 셀러 어카운트를 뭐 정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한테 연락을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책이 계속 바뀌고 이러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름만 바꿔서 또 다시 나오고 또 갑자기 사라지고 나오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아마존으로 드롭시핑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신뢰를 잃고 그러면서 이제 드롭시핑을 하는 게 조금 많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그전에는 그 디즈니 같은 이런 커다란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브랜드 이름은 못 팔게 좀 막아놓은 건 있었지만 마이너 브랜드 이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구매를 하지 않는, 뭐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마이너 그런 브랜드 제품들은 물건을 리셀을 한다거나 로컬 드롭시핑 이런 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마이너 브랜드조차 파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마존에서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되어 있는 그런 어카운트를 좀 더 혜택을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물건을 팔 때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 물건이라고 하면 이제 디즈니라는 브랜드 이름을 집어넣고 내 물건을 올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디즈니라는 그 브랜드 이름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아마존에서 원치 않는 그런 키워드가 리스팅에 들어가면 suppressed라고 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지가 되는 거죠. 정지가 돼서 그 리스팅을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정지를 시켜버리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아마존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마존에서 이메일을 보내줘요. 자동으로 보내주는 이메일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리스팅을 이용을 해서 넌 물건을 팔 수 없다. 이런 게 뜨거든요. 그렇게 되면 곧바로 그 리스팅을 지우셔야지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아마존에 연락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인보이스를 넣어라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을 넣어라 다큐멘트를 넣어라 이런 게 와요. 그럼 이제 그 다큐멘트를 아마존 측에다가 집어 넣어야지만 그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다시 물건을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을 뭐 키워드를 잘못 쓴다거나 브랜드 이름을 잘못 쓴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 셀러 어카운트가 정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문제가 생기시기 전에 크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냥 곧바로 지우시거나 아니면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월마트에서 아마존으로 드롭시핑 하기가 제일 편안하고 좋았는데 근데 우선 월마트에서 드롭시핑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프로그램 자체도 뭘 믿고 하기에도 좀 너무 무섭죠. 이제 롱텀으로 저도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쓰려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디벨로퍼들, 개발자분들을 고용을 해서 아예 내 프로그램을 만들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가지는 않고 그때부터 좀 서서히 제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제품을 가져와서 로고를 받고 팔기도 하고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 브랜드화를 시켜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걸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드롭시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거는 프린트 온 디맨이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을 직접 하고 물건이 팔리면 프린트샵에다가 오다를 넣어요. 프린트하는 곳에 오다를 넣어서 티셔츠 앞에다가 이렇게 제가 만든 이미지를 프린트를 해서 그리고 그 프린트샵에서 곧바로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는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선 결과로만 말씀드리자면 별로 그렇게 크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어요. 아마존에서. 제가 한 15,000개 정도 디자인을 만들어서 올렸었거든요. 그때는 아티스트를 고용을 했어요. 디자이너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키워드 리서치에서 리스팅 올려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고용을 해서,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올릴 때도 공을 들여서 올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한이 좀 있는 게, 우선 카테고리는 옷으로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잖아요. 아무리 예쁜 디자인을 해서 올려도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 리스트 안에서, 리스팅 안에서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뭐 귀엽다, 아니면 뭐 예쁘다, 그러니까 무슨 단어를 선택하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옷인 거니까. 옷인데 거기에 이제 티셔츠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람들이 뭔가 그런 키워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넣었던 그 디자인 키워드들이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떤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5,000개를 올렸을 때 그 중에서 200개 정도가 그 키워드 문제가 생긴 거예요. 2년 뒤에. 제가 그거를 다 지웠어야 됐어요. 만약에 빨리 지우지 않으면 제 어카운트가 정지가 되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키워드들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옷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옷으로 선정을 했잖아요. 이 옷을 선정을 하고 그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옷인데 립스틱이라든가 뭔가 상관없는 키워드를 넣게 되면 그 키워드가 인덱스가 안 됩니다. 인덱스라는 거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인덱스라는 건 키워드가 만약에 레드 립스틱이라고 그 서치바에 썼어요. 서치를 했어요. 아마존 안에서. 그러면 이제 레드 립스틱이라는 게 쫙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 리스트 안에 그 레드 립스틱이라는 그 키워드가 인덱스가 안 돼 있으면 그 서치할 때 제 리스트가 뜨지가 않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치를 했을 때 제 리스팅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노출이 안 되는 게 인덱스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덱스가 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셨을 때 인덱스가 안 되는지 되는지 나중에 리스트를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리스트 안에서 키워드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체크할 때는 저는 솔직히 힐륨 10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아마존 키워드 리서치 툴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인덱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보시면 월마트를 이용해서 드롭시핑을 했을 때도 마지막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고, 왜냐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월마트에 이제 중국 셀러들이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개인 셀러들을 받아주기 때문에 이런 셀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 중국 분인데 저한테 월마트 어카운트를 팔아라, 몇만 불을 줄 테니 팔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브랜드를 오픈을 하고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팔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중국 분들이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월마트 어카운트를 오픈을 했을 때. 그래서 월마트에서는 그냥 제 브랜드를 이렇게 팔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에 있는 그런 제품만 팔고 있고요. 그래서 드롭시핑으로서는 아마존에서 드롭시핑 하기에는 월마트 이용하는 건 쉽지 않고, 그리고 코스코를 이용해서 드롭시핑을 하기에는 코스코는 제한이 좀 많아요. 만약에 한 제품을 드롭시핑으로 다른 고객분들의 주소로 한 2-3개 정도 팔다 보면 갑자기 제한이 생겨버려요. 뭐 3개 이상 못 판다, 4개 이상 못 판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코스코 멤버십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코스코 멤버십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코스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드롭시핑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프린트 온 디맨, 만약에 프린트하고 이제 프린트샵에 보내서 곧바로 프린트해서 이제 고객 집으로 보내는, 고객한테 배송을 해주는 이제 이런 것도 아마존에 올렸을 때는 그렇게 너무 셀러들이 많아서, 이런 셀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존 안에서는 마케팅을 하실 수 있는데, 뭐 블로그처럼 올리시는 것도 요즘에 아마존 광고 돌리시는 것도 있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솔직히 세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개의 정말 많은 뭐 10,000개를 올리든 몇만 개를, 뭐 제품을 몇만 개를 올려도 마케팅이 없으면 아마존 안에서는 세일 만드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잘 팔렸던 거는, 제가 예전에 그 성경책 커버를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뭐 광고를 돌린다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프린트 온 디맨으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그런 바이블 위에 오다가 들어올 때마다 프린트샵에 보내놓고 고객 집으로 배송해주고, 이제 그런 거는
그런 건 괜찮았어요. 근데 티셔츠라든가 모자라든가 뭐 이런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리스팅을 올리실 때 좀 많이 시간과 정성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제품 퀄리티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셀러 피드백, 그 셀러 그 점수 매기는 그쪽에도 점수가 나쁘게 나오면 정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드롭시핑을 하실 때 리스팅이 노출이 되어야 이제 사람들이 사가는데 그런 노출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제한이 생기고 그래서 퀄리티도 신경을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도 그 마켓에 맞춰서 올리셔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아마존이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손 소독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마스크 이런 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잡아요. 만약에 가격을 갑자기 다른 제품들보다 비싸게 판다거나 그러면 그 리스팅이 정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그 마켓에 맞춰서 팔아야지만 사람들이 사가. 중국 셀러들이 너무 많아요. 반 이상이 전부 다 중국 셀러고 그리고 미국 아마존 자체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구매를 하고 돈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셀러들이 아마존에 들어와서 물건을 정말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 경쟁이 무섭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광고나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물건 파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무작정 아마존에다가 뭐 물건을 다 이렇게 한 몇만 개를 올리면 정말 다 잘 팔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절대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외국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세요. 왜냐면 제가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뭐 드롭시핑이라든가 아니면 물건을 파고 이커머스 이런 쪽으로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외국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물어보시는 게 거의 한국 안에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그런 마켓을 어떻게 오픈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막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가 이제 그런 뭐 쿠팡이라든가 그런 걸 오픈을 해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외국인이 들어가서 한국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한국 마켓은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아는 친구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아마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친구 만나면 여러 가지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드롭시핑으로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걸 보니까 저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한 3, 4년 전에 한국을 가서 한번 마켓을 알아보려고 리서치도 해보고 그러려고 가려고 하다가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때 무산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한 달 뒤에 제가 한국을 들어갑니다. 마켓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한번 열어보고 그때 열려고 했다 그 전화번호라든가 고객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전화를 받고 고객 서비스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은 접었는데 한번 한국 가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한 2달 이상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분들 계시면 연락 따로 주세요. 만나서 수다나 떨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롭시핑 구매 대행을 만약에 미국에서 하게 된다면 똑같이 한국에서 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많은 제품들을 아마존에 올려서 구매 대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좋은 결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군가한테 추천은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저라면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 올려서 구매 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그런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하시고 브랜드를 오픈하시고 회사를 오픈하시고 내가 원하는 제품 하나를 광고를 돌리고 뭐 틱톡도 하고 이렇게 마케팅 소셜미디어 이용해서 마케팅도 하시고 그렇게 우선 그 홍보를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다른 제품으로 또 런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나아가는 게 아무래도 롱텀으로 보았을 때도 좋고요.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너무 셀러들이 너무 넘치고 넘쳐요. 가격 경쟁에서도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커다랗게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구매 대행 말고 리셀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즈니나 레고 같은 그런 제품들을 코스코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미리 한 다음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까지 좀 기다려요. 물건 가격이 이제 뛰기 시작하면 그때 아마존으로 보내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계세요. 처음에 한 2,000불 쓰고 그럼 물건 사는 거 2,000불을 미리 쓰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돼가지고 이제 물건을 파는 건데 그러면은 뭐 500불에서 700불 남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그런 제 경험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